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영동 주식TV의 최영동입니다. 자, 오늘은 딱히 이 종목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이 이야기가 너무 방대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우리 시황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내일 시장 분위기가 어떻게 또 전환이 될지는 이게 뭐 하루하루 시장의 색깔이 바뀌고 있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뭐 시황을 예측을 한다라는 개념보다는 현재 대략적으로 우리나라 증시가 어떠한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오늘 하루 그래도 좀 한 번씩은 좀 지켜볼 만한 그런 내용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코스피가 1.3%, 1.39가 빠졌습니다. 기술적인 흐름들만을 놓고 보게 되면 전혀 납득이 안 되는 상황들은 아니에요. 이해는 됩니다. 예. 확실히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이고, 시장의 참여자들이 어떠한 내용이든 확인하고자 하는 확인 심리가, 검증 심리가 강해질 수밖에 없었던 주간이 이번 주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코스피가 직전이죠. 2월입니다. 2월 19일입니다. 2월 19일을 고점을 돌파를 하는 게 사실은 쉽지 않은 거죠.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저점이 이런 패턴으로 계속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은 그나마 2월 달을 내 고점을 돌파를 시키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쉬움보다는 뭐 그래 납득할 수 있어. 뭐 이 정도 수준으로 해석할 수 있는 흐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은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코스닥으로 넘어가서 한번 볼까요? 코스닥은 좀 아쉽긴 하죠, 사실. 예, 예. 그러니까 기존의 상승 추세를 우리가 돌려볼 때 원래 이 추세거든요. 그죠? 근데 이 추세가 2월 달하고 3월 달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깨지는 모습들. 그죠? 그리고 깨지는 요 지점이 다시 한번 전체 시장의 저항 라인으로 작용을 하면서 저항선으로서 작용을 하면서 이 구간에서 다시 밀리는 모습들. 그렇다고 되면은 이 추세대로의 전환은 뒤로 하고 현재 3월 달에 들어서서 상단으로는 740, 그리고 하단으로는 뭐 한 700포인트, 이 정도 라인이 유지가 되면서 다시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이 레벨 단위를 올릴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한 이제 숙제가 남아 있는 거죠. 사실상 뭐 밀리는 과정에서 놓고 봤었을 때 뭐 이 정도 라인만 하향 이탈 시키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은 코스피와 코스닥의 위치가 다른 것 뿐인 거지 납득이 되는 흐름들은 맞는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이러한 부분들, 우리가 원하는 기술적인 흐름들이 나와줘야 된다고 하게 되면 뭐 대외적으로는 트럼프의 뭐가 없어져야 되겠죠, 여러분들? 관세에 대한 리스크가 제거가 돼야 되겠죠? 이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뭐죠, 여러분들? 막연한 공매도에 대한 불확실성. 우리가 여러 가지 뭐 미디어를 통해서 그리고 각각의 뭐 애널리스트 그리고 각각의 뭐 시장 전략가들 이야기들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내려보게 되면 사실은 기존보다는 많이 유연해졌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3월 31일 날 드디어 이제 공매도가 해지가 될 거야, 해제가 될 거야, 시작이 될 거야라고 하기 전에 초기에는 결정이 됐었을 때의 초기 시장 분위기는 야, 이 공매도 큰일 났다. 라고 받아들였지만 점점 국내 지수가 1월 달, 2월 달 진행되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 자신감이
앞서졌다. 자신감을 가지게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외국인들의 수급들도 상당 부분 개선된 거는 사실이죠. 그리고 공매도가 시작이 됨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한쪽 방향으로만 뭔가 시장의 트레이딩 전략을 짤 수밖에 없었던 메이저 수급 자체가 공매도라는 제도가 다시 재개가 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전략들을 짤 수 있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 있게 유동성 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평가가 이루어지면서 그래도 막연한 두려움은 상당히 좀 옅어지는 그런 분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래도 여전히 뭐 불확실성? 여전히 뭔가 그래도 눈으로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 워낙 좀 강하게 시장을 좀 짓누르다 보니까 뭔가 악재성 이슈들이 딱 나왔을 때 긍정적인 포지션들이 나온 것 날도 있긴 하지만 그 악재에 대한 크기 자체가 너무 시장을 압도를 해버리게 되면 그마저도 좀 약화되는 식의 시장 반응들이 오늘 좀 이어졌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뭐 그러한 이제 첫 번째 이유들은 아무래도 이제 관세 부분이 다시 튀어나온 거죠. 여전히 트럼프의 입입니다, 여러분들. 예, 수입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 부과 거기에다가 또 이제 중국 정부 반도체 에너지 효율 규정 권고에 따라서 엔비디아의 H20이죠. 대중국 수출 난항이 우려가 시장에 이루어지면서 주가에 대한 탄력도가 상당히 낮아졌죠. M7으로 대표되는 기술주들에 대한 낙폭이 상당히 좀 컸었고요. 뭐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마이크로소프트, MS의 데이터 센터, 그죠? 예. 임대 주가의 임대 추가 취소설인가요? 네, 취소설이 좀 나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나스닥이 한 2% 빠졌고 엔비디아는 마이너스 5.7%, 테슬라가 5.6%. 테슬라에 대한 평가들도 상당히 지금 최근 들어서 굉장히 격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트럼프의 자동차 관세가 테슬라죠, 테슬라. 테슬라의 직접적인 악재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분석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팔란티어에 대한 주가 자체도 마이너스 4.4%로 마감을 했습니다. 뭐 아무래도 이제 이런 식의 형태를 보여주다 보니까 국내 지수가 뭐 좋아질 만한 환경들이 갖춰지지는 않죠. 좀 아쉬운 모습들입니다. 그에 따라서 코스피도 2600선, 코스닥도 이제 700선에 거의 근접하는 상황들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모습들을 좀 볼 수 있었던 거는 다행이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삼성전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전체적인 시장의 큰 틀을 놓고 봤었을 때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의미하는 바가는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뭐 사직생의 뭐 사업 전략을 짜거나 아니면 그동안에 뭐 기술의 삼성이었는데 삼성의 기술력 자체보다는 오히려 펀더멘탈만을 가지고 시장을 평가를 하는 부분은 좀 아쉽기는 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보이시죠, 여러분들? 기존에 이 라인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지금 11월 달과 이제 10월 달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뭐 고가는 현재 58,000원 정도? 그죠? 하단으로는 이제 5만 원이라고 설정을 해서 우리가 대략적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럼 이게 지금 11월 달, 12월 달, 1월 달, 2월 달, 3월 달이잖아요. 한 5개월 가량의 박스권을 그려가면서 이 라인을 돌파를 시킨 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구간들을 의미 있게 돌파를 해는 주체가 누구다? 외국인. 외국인이 어찌됐든 삼성전자를 특별하게 이 박스권 안으로 다시 들여보내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의 저항이었던 이 58,000원대, 59,000원대 가격대를 계속 유지하는 상태에서
저항과 지지선으로서의 역할이 바뀌는 듯한 그러한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2025년도 들어서서 1월달과 2월달, 3월달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추세가 너무 좋잖아요. 그 추세가 깨졌다라고는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이 불확실성 정도만 시장에서 이미 받아들였고 가격적인 부분들이 다 반영이 됐어라고 인식을 하게 되면 국내 증시의 상승 시도는 다시 재개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가 고비, 그 다음에 다음 4월 첫 주가 거의 고비에 피크아웃이 되지 않겠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석을 나름의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저희도 그렇게 썩 매매가 막 원활하게 진행이 되거나 공격적으로 매수를 많이 하고 매도를 많이 하고 이러진 않았던 그런 한 주입니다. 물론 이제 내일 하루가 더 남아 있긴 하지만 내일 하루가 좀 더 지나고 나서 전체적인 주간의 흐름이 어땠는지 흐름을 파악을 마무리를 하게 되면 아마 4월달 전략이 조금 더 명확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장을 해석을 해보시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오늘 좀 특징적인 종목군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굵직굵직한 종목들만 좀 몇 종목 볼게요. 일단 하나오션이 오늘 4%대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STX 엔진 9%대 개파락으로 떨어진 모습이었죠. 그리고 오늘 또 의미 있게 또 하락세를 좀 보여줬던 종목이 이제 현대로템. 현대로템이 이 추세대를 깨기 시작을 하게 되면 아마 공매도 재개의 피크아웃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현대로템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수급상으로 많이 그동안에 올라갔던 종목군들, 쉼없이 올라갔던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공매도의 타겟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 그런 확률이 높기 때문에 좀 체크를 좀 하셔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좀 크게 좀 빠졌던 HD 현대일렉트릭 이런 애들 지금 빠지거든요. 근데 이거는 단순하게 우리가 공매도라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마이크로소프트 쪽에서 발표했었던 데이터 센터에 대한 시장에서에 대한 우려감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아마 단기간에 이러한 이제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부정적인 이미지, 부정적인 내러티브 쉽게 사라지지는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알리바바 회장이 데이터 센터 건설에 대해서 이제 잠재적인 거품이 있을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고 새로운 프로젝트 AI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초과할 수 있다라고 언급한 부분들이 다시 재조명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GS 글로벌 반도체 팀 같은 경우 이번 주 초에 랭 레벨 AI 서버의 볼륨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라는 점, 그 다음에 제품의 전환, 그리고 수요 및 공급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볼륨 증가 속도가 이전 속도보다 그리고 시장에서 예상했던 거 대비해서 상당히 좀 느려질 수 있다. 쉽게 말씀드려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 엔비디아 실적 있죠, 여러분들. 엔비디아 실적의 매출 성장률이 이렇게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최근 분기에 엔비디아의 매출 성장률이 꺾이기 시작을 했어요.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엔비디아가 이 AI 산업에 뭔가 이제 방향을 결정해주는 기업은 맞긴 맞을 거예요. 예.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 약간은 좀 많이 흔들리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부수적으로 같이 상승을 했었던 뭐 데이터 센터 관련된, 데이터 센터 향 관련된 여러 가지 인프라 기업들도 현재로서는 좀 충격을 받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시각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뭐 조금 더 시장에서 변동 요인들이 작용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력 관련 종목군들이 좀 눈에 띄게 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다만 좀 의미 있게 올라왔던 종목군들은 뭐 개별적인 종목군들을 빼고 뭐 아무래도 이제 하이브를 중심 그리고 큐브엔터를 중심으로 한
엔터 관련 종목들, 그다음에 이제 중국형 콘텐츠 관련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이 나름대로 또 선방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일단은 중국 문화공연 대표단이 3월 말에 방한을 하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전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무죄 판결도 중국 관련주에는 어느 정도 좀 힘을 실어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한한령 관련된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반영이 될 수 있는 엔터주들, 거기에다가 이제 트럼프가 또 다시 한번 또 관세를 카드로 좀 들고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관세의 무풍지대라고 일컬어지는 엔터주들에 대한 좋은 상승 흐름들이 이어졌다라는 점이 오늘 시장 내에서 좀 특이했던 특징적인 모습이었고, 또 하나 테마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면 뭐 이재명 테마주들도 당연히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건설 관련 종목군들 중에서 약간은 좀 니치 마켓을 형성을 하는 뭐 SY 스틸텍, SY. 사실은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정치 테마주로 엮이는 게 맞겠죠, 여러분들. 그죠? 정치 테마주로 엮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특징적이었고요. 또 하나 직접적인 테마주 리스트를 한번 좀 보게 되면 이재명 인맥 관련 주들 상당히 좀 강했습니다. 오늘 형제 엘리트, 그다음에 오리엔트 바이오, 오리엔트 정보. 어제 같은 경우 모든 종목군들이 그냥 기세 좋게 상한가를 기록을 했다라고 되면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선제적으로 선제적인 아니죠. 선별적으로 좀 움직였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뭐 밑에 하단에 보시는 종목군들은 일단은 뭐 야당 쪽은 이재명 관련주로 대동단결이 된 상황이고, 여당 쪽 같은 경우는 약간 좀 퍼질 만한 내용들이 있기는 한데 가장 좀 눈에 띄게 올라갔던 쪽은 이제 한동훈 전 대표죠, 전 대표. 한동훈 전 대표 인맥 관련주들. 뭐 대상홀딩스가 가장 눈에 띄었고, 그다음에 이제 DTNC야로, 그다음에 이제 오파스넷 뭐 이런 종목군들이 일단은 시장 대비해서는 좀 아웃퍼폼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다음에 국가적으로는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여전히 뭐 산불이 지금 진압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좀 진압이 돼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나라도 많이 어수선한데 좀 인면 피해도 있고 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고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빨리 우리나라가 좀 이게 재해 없는, 그리고 인명 피해 없는 쪽으로 빨리 뭔가 이제 진압이 되기를 좀 기원하면서, 다만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재해 관련된 그런 종목군들, 그다음에 이제 비료 관련 종목군들, 뭐 이런 종목군들이 좀 선별적으로 또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컨텐츠에서도 살짝 좀 말씀드리긴 했지만 확실히 정치인 인맥주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고 헌재가 예정돼 있는 상황 속에서 뭐 시장이 기대하는 바는 어떤 쪽으로 가는지는 뭐 다들 각자의 생각들이 있으시니 뭐 그거는 굳이 제가 말씀을 안 드린다 하더라도 정책 관련 종목군들에 대한 부분들까지 확장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오전에는 저의 생각이 어느 정도는 시장에서 들어맞았던 건 있어요. 근데 확실히 시장이 좀 힘이 빠지니까 이 종목들도 좀 동일하게 좀 빠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나마 이제 일자리 관련 쪽에서는 뭐 사람인, 올비스 뭐 이런 종목군들이었고, 저출산 관련 종목군들 뭐 꿈비, 아가방, 제로투세븐, 뭐 SAMG, 캐리소프트 전체적으로 좀 강하게 출발을 하긴 했었는데, 캐리소프트 같은 경우는 뭐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컨텐츠 쪽으로 빠지다 보니까 주가에 대한 탄력도 자체가 다른 저출산 관련주들 대비해서 상당 부분 좀 눈에 띈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개별적인 움직임들을 좀 보여줬던 종목군들 중에서는 뭐 HLB가 있겠죠. 이거는 뭐 해석의 영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팬덤 주식을 그렇게 썩 좋아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팬덤 주식을 그렇게 썩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이 HLB 역시도 너무 노이즈가 많아서 참 뭔가 이제 접근하기가 상당히 좀 껄끄러운 그러한 종목이고, 어떻게 이 종목이 막 어떠한 형태를 가지고 어떠한 흐름들을 가지고 어떠한 분위기를 가지고 올라갈지를
저는 전혀 뭐 예상을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HLB 그룹주들을 제외시키고 나서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뭐 작은 종목군들이 몇 종목 정도, 뭐 네이처셀 뭐 이런 종목군들이 여전히 뭐 오늘도 급격하게 상승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뭐 이러한 중소형 종목군들과 개별 종목군들 제외하고 나서는 그렇게까지 뭐 눈에 띄었던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은 없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오늘 하루에 전체적인 시장에서 아우를 수 있는 흐름들이었고요. 그리고 앞서 시황 얘기를 짧게나마 제가 좀 해드렸는데, 제가 지금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는 그러한 형태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이제 하루 정도 남은 거잖아요. 이제 금요일 하루 정도 남았고, 다음 주 월요일이면 3월 31일이죠. 분기 말이고요. 그리고 그 하루가 끝나게 되면 이제 4월 달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캘린더 상으로는 3월 31일이긴 하지만 다음 주가 이제 4월 달에 드디어 진입을 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일 하루에 내 계좌를 정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내 계좌를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시장의 성격 자체가 트렌드가 좀 바뀌었을 때 내가 얼마나 좀 유연하게 대처를 해줄 수 있느냐에 따라서 4월 달의 움직임들을 우리가 좀 잘 대비하고 대처를 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시장을 놓고 봤었을 때 굉장히 좀 피로하셨을 거고 피곤하셨을 거고요. 매매는 막 이렇게 많이 못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눈을 떼기가 참 쉽지 않았던 그런 하루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구독자님들 고생들 너무 많이 하셨고, 내일 하루만 시장에서에 대한 반응들 좀 잘 관찰해서 4월달 준비를 좀 타이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세울 수 있는 시간으로 활용하실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오늘 이야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항상 우리 구독자님들의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은요, 저에게 어마어마한 힘이 된다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